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사상 체질의학에 대해서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주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래서 이제 4차 산업까지 왔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로봇,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의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4차 산업이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지 못할 지경인데요. 한 20, 30년 전하고 이제 그 요즘하고는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못 했었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과 같은 인간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둑에서도 이제 그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알파고와 같은 사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도 이길 수 있는 그 바둑에서 이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없는 분야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간과 같이는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합니다. 또 이제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로봇의 특징은 이제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시키는 데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객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가장 두려운 것 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직업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직업, 자신이 현재 먹고 살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업이 유지될 수 있을런지, 자기 직업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직업이 없어진다면은 나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하는 두려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한다면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경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로봇이 좀 비싸더라도 상당히 그 노조 같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노조가 좀 일도 잘하고 이제 24시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도외시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의사가 하는 처방과 진단을 대신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각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진단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객관성이라든가 속도라든가 하는 면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사상의학에서도,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의학적인 면보다는 좀 상당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것은 이제 어떤 처방의 진단이 나오면 바로 처방이 나오지만, 한의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양오행, 또 이제 마음적인 거, 복합적으로 처방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병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은 처방을 쓰지는 않습니다. 체질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그 사람의 한의사분들의 경향, 특성에 따라 좀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감기가 걸려도 이제 처방이 거의 다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체질의학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제 대체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체질 진단하는 정확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전자 의학이라든가 맞춤의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체질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체질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가? 어떤 음식이 또 해로울까? 또 그런 면도 먹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사상 체질의학이 이제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단체 생활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체질에는 어떤 직업이 잘 맞는가? 나에게 맞는 배우자는 어떤 체질일까? 또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사람을 이제 이해할 때, 상대를 이해할 때는 어떤 체질이 나하고 잘 맞고, 또 이제 어떤 체질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관련 책과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보아서 이제 체질을 진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소음기 같기도 하고, 태음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소양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체질을 하나의 전형적인 체질에 국한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한다면, 이제 먹는 거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제 건강생활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체질을 한 번에 체질 진단을 하고 체질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확인 체질의 맞는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위험한 생각이고, 일단 자신의 체질을 한번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 체질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생활도 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일단은 이제 어떤 체질 진단을 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쭉 먹어봤을 때 어떤가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상 체질은 이제 어떻게 탄생하였을까요? 사상 체질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장 독창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의 어느 한의학에서도 없습니다. 동무 이재화 선생, 1837년이 탄생하셨죠. 이분이 이제 동무 이재화 선생의 초상입니다. 이재화 선생께서는 이제 얼굴이 좀 보면은 이제 눈도 이제 날카롭고 눈매도 이마도 넓고 귀도 좀 큼직하고 뭔가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이재마 선생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이재마 선생과 유사한, 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상이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회화적인 그런 면이 맞는데, 초상이 가장, 이재마 선생을 가장 잘 표현한, 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동무 이재마 선생은 1837년에 태어나서 이제 19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이재마 선생이 이제 이 사상체질의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마 선생은 조선 말기의 철학자이면서 의학자로서 당시에는 이제 한의학의 주된 이론이 이제 음양오행, 도교적인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마 선생은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 대항인, 소양인, 태음인, 소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이제 같은 질병에 같은 치료를 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4가지 체질이 있으며 그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하여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마다 생리, 병리 현상이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체질을 이제 4가지로 나눈 것은 이제 철학적 배경은 이제 유교의 사심식물이라는 배경,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이제 상당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4개로 나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제 아주 독창적인 의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상체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사상체질은 체질에 따라 장부의 크기가 다르고 각 체질의 병리, 생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장부에 따라 4가지 체질로 나누는데요. 태양인은 폐대간소 하여 이제 폐 기능은 강하고 호흡 기능은 강한데 간 기능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뿜고 올라가는 기능은 강한 반면에 이제 안으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은 약해가지고 이 태양인들은 이제 살이 잘 안 찌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태음인은 간대 폐소로서 간 기능은 강하지만 폐 기능, 호흡 기능이 약합니다. 안으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은 강하지만 밖으로 뿜는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제 살이 많이 찌거나 찌는 경우가 많죠.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비대신소 의 기능으로서 이제 비장과 소화 기능은 강하지만 심장 기능은 약해서 이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순환이 빨리 되지만 이제 순환은 빨리 되지만 심장과 뼈 관절의 기능은 이제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은 이제 신대 비소로서 이제 신장의 기능은 강하지만 비장, 소화 기능은 약합니다. 그래서 신장, 뼈, 관절의 기능은 강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는 건 왜 그럴까요? 이재마 선생이 장부의 대소에 따라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무 이재마 선생은 자신의 저서인 동의 수세보원에서 이제 각 체질의 특성을 나타내었죠. 동의 수세보원은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동의 수세보원 원본이 있습니다. 수세보원 이제 동의 수세보원의 책입니다. 동의 수세보원 이재마 선생이 쓴 책을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각 체질별로 어떤 체질이 있는지 이제 자세히 나와 한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각 체질의 특성이죠.
이 동의수세보원이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동의보관, 허준의 동의보관과 함께, 사상의학에서는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이제 아주 성경과 같이 이제 가장 근원이 되는 원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책의 장불대수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 인간의 에노희락이라는 성정, 심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폐대간소 하고 소양이는 비대신수하고 태양이는 간대폐수하고 소음이는 이제 신대비수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심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심성에 따라서 이제 장부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제 체질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또 이계마 선생은 이제 의학의 비중보다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격 완성, 수양, 이 양생의학의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이를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체질을 알아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 음식을 주위해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백성을 생각하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이계마 선생은 이제 한의학자로 의사로서 이제 생활하기 전에는 이제 동국의 무인이라는 호가 동무죠. 그래서 이제 무인이라고 하였듯이 이제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직업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사상 은퇴를 하시고 사상의학에 정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수세보원이 나왔고 사상의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사상체질의학은 이제 이계마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에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상의학이 활용되는 부분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 등의 같은 성인병,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증, 기혈 위기의 혈약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증세 등의 같은 것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동통질환에서는 이제 추나질환, 디스크질환, 그리고 내과질환, 부인병 질환, 암, 만기병, 고질병 등의 광범위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전자의학이나 개별의학, 맞춤의학 등으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사상체질의학, 더군다나 이제 사상체형, 그러니까 몸의 자세도 이제 관련이 있고, 이제 그 자세를 바르게 하여줌으로써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마음, 바른 음식,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을 갖는 거,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좀 통증이 없습니다. 또 이제 바른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겠죠. 바른 음식,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이제 사상 체질의학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상 체질의 우리 제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상의학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